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초강력 태풍 링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나무가 쓰러지고 고흥 능가사 대웅전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도남동 흥천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으로 꼽히는 신동엽 시인이 타계한 지 50주년을 맞아 시인이 쓴 미니 오페라 형식의 창작극 석가탑이 5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와 우리나라 불교 사경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총지종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9주년을 맞아 종단 중흥과 불교의 생활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불교 종합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영산제가 서울 도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제2회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축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류기환 기자입니다. 실내 공연장에 높은 대형 개불이 걸리고 화려한 종이꽃과 갖가지 과일들이 수미단 위에 정성스레 차려졌습니다. 구슬픈 범패 소리와 어우러진 금빛 바라의 번뜩임, 그리고 애절한 나비춤까지. 눈앞에서 전통 불교의식의 정수로 꼽히는 영산제가 펼쳐지자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고요하게 이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방문해서라든지 볼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무형문화재는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영산제 같은 경우는 보통 사찰 방문해서 그걸 할 때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처럼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제 보존회와 함께 올해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영산제를 공연예술 형태로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영산제는 불교 의식이 하나로 번패와 나비춤과 같은 종교적 요소가 예술로서 잘 발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인도의 영시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극락왕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찰 도량에서 봉행되는 기존 영산제를 무대 위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와 장엄한 의식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영산제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도 불보살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가 담긴 종교의식이라는 선입견 없이 불교 전통문화 자체를 즐겼습니다. The ceremony, it's very unique and impressive. It's not like anything I've ever personally seen or experienced before. Yeah, it's very moving. It's ornate, nothing like I've seen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else that I've traveled. So it's very enjoyable and fun to watch. 무대에서는 북과 징, 목탁 소리와 함께 행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신중작법, 의식의 진행을 위해 도량을 확보하는 천수바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시식 등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불화를 개불이라고 하는데 의식은 이를 내어 거는 순서로 시작합니다. 시기 중간에는 개불 앞에서 불교 음악인 번패를 하고 나비춤을 춤으로써 불교의 번패는 재를 올릴 때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산제 보존회는 1987년 영산제 보존단체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간 꾸준히 인류 무형문화유산 영산제를 보존, 계승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스님들이 하는 불교의식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공연처럼 최근에는 대중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산제는 시민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초강력 태풍 링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경남 합천 해인사에 있는 천연기념물 나무가 쓰러지고
고흥 능가사 대웅전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해인사의 천연기념물 제542호 학사대 전나무가 쓰러지고 주변 담장이 일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신라시대 문장과 최치원 관련 전설이 전해지는 나무의 후계목으로 수령이 약 250살로 추정됩니다. 또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의 대웅전 벽체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피해 발생 이후 해당 사찰과 함께 응급조치와 현장 정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제 열릴 예정이었던 불교계 최대 어린이 청소년 축제인 제11회 나란다 축제도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군장병 교리경시대회는 어제 예정대로 전국의 군법당에서 진행됐고 사관생도 교리경시대회도 예정대로 17일에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으로 꼽히는 신동엽 시인이 타계한 지 50주년을 맞아 시인이 쓴 미니 오페라 형식의 창작극 석가탑이 5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시인이 생전에 교사로 재직했던 불교 종립학교 서울 동국대 부속여고 학생들이 51년 전 선배들에 이어 이번에도 배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현규 기자입니다. 나란히 선 학생들의 낭랑한 음성이 무대 가득 울려 퍼집니다. 무슨 곡절이 있겠죠 무슨 까닭이 있겠죠. 불국사 석가탑을 만든 석공 아사다를 흠모하는 신라 수리공주의 절절한 노랫말이 심금을 울리고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워하는 아사달의 애절한 노래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 신동엽 시인이 생전에 대본을 쓴 가극 오페레타 석가탑이 51년 만에 다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968년 소형 오페라 형식의 오리지널 공연과 달리 이번 무대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입체 낭독극으로 꾸며졌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창작극 석가탑은 불국사 경내 석가탑을 배경으로 석공 아사달과 부인 아사녀, 신라공주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배우들의 열정이 넘치는 무대에 관객들은 좀처럼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공연에 빠져들었습니다. 각 그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걸 또 함께 한 거니까 이번에도 역시 각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획 의도였어요. 그래서 석가탑은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 부속여고, 옛 명성여고 교사로 재직하던 시인이 제자들을 위해 쓴 극으로 1968년 첫 공연 당시 재학생들이 배우로 참여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던 시인의 뜻을 그대로 살려 이번에도 동국대 부속여고 학생 10명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가야 할지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졌던 것 같고 그 이야기들을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50년 전 시인이 별세한 후 잊혀졌던 작품 석가탑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건 1968년 당시 공연 팸플릿과 손으로 쓴 등사본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문학관에 있는 이제 전시된 등사본의 이제 내용을 펼쳐봤더니 그 창비과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51년 동안 어떻게 이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으면서도 한 번도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해서 논문을 썼고. 51년 만에 들려온 석가탑 공연 소식에 특별한 이들도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네, 저 68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배 언니들이 오페레타로 하는 거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서 너무 좀 복받치면서 친구들이 보자 그래서 오게 됐어요. 동국대 부속여고 학생들이 입체 낭독극으로 선보인 신동엽 시인의 작품 석가탑. 불교를 바라보는 시인의 따스한 시선과 민족의 주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은 많은 이들에게 깊이 있는 울림을 전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도남동 흥천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은 흥천사 경로잔치는 대규모 가람불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일요일,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이 지역 어르신들 앞으로 부지런히 음식을 나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일손을 거들며 점심공양 대접에 여념이 없습니다. 쇠락했던 옛 조선왕실 원찰의 중창과 함께 시작된 경로잔치는 이제 지역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이제 중창하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없을 때 이제 다 받치고 쓰러질 정도 했었는데 다시 중창하고 그래서 이만 진짜 흥천사로 해서 이제 복원된 거예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소속 의료진들의 자비의 인술에 어르신들은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이면 또 산책로로서도 활동할 수 있고 또 불편하고 여러분 쉼터 역할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특히 가장 편안한 행복의 그런 전당소로. 사찰 쪽에 미용실도 들어선 흥천사의 하루는 따스한 정으로 채워졌습니다. 2,500여 명이 한 번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기존 식당은 물론 야외와 법당까지 모두 어르신들에게 내줬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보며 저마다 부모님을 떠올리고 지난 명절의 정도 나눕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계시는데 아버지 생각하면서 절 드렸습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흥천사는 성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어르신 2,500명을 위한 선물 구입비 3천만 원도 보탰습니다. 회주 금곡스님은 지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라는 무산대종사의 유지를 더욱 열심히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시내 구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성북구, 행복한 성북구, 사람이 살 만한 성북구를 만들어가는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쇠락하고 피폐, 주민들이 눈길조차 돌렸던 흥천사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며 한 차례 더 비약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매해 수차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경로잔치는 이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와 우리나라 불교 사경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충북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주최한 2019 직지 선서화 대전을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비문서체를 차용해 쓰여진 반야심경과 산수도, 모시, 삼배, 무명 등 천연재료로 조성된 불화 지장보살. BBS 청주 불교방송이 마련한 2019 직지 선서화 대전이 6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린 전시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정, 월화스님을 비롯해 법주사조실 월서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석주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선서화와 사경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정기옥 작가와 불화명인 여종숙 작가의 걸작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다른 수행정신의 길,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다시 글로 옮기는 작업을 뜻하는 사경. 국내 불교 사경의 거장 초암 김시훈 선생의 제자 송전 정기옥 작가. 정기옥 작가는 40년 예술혼이 담긴 사경의 걸작 2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써서 불자들한테 가슴에 환희심을 돋게 해준다는 건 굉장한 보람이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제가 손이 떨리지 않는 한은 사경과 그림과 민화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여종숙 작가가 장인 정신으로 그려낸 독성 내반존자. 이 밖에도 다양한 색채로 그려진 관음보살과 보현보살, 문수보살 등의 불화도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이제 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만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는 보면 집에다 호신부를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직장 생활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에 저런 모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뭐
바쁘게 사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건강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장산 스님은 호국의 일념으로 직지선서와 대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사명감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기록문화유산 직지로 유명한 청주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은 불교계, 문화계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에서 선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선사에는 일반 사회에서는 볼 수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를 정신문화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과 철학이 공존하는 선서화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글과 그림으로 만난다는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높은 수행의 경지를 묵향으로 승화시킨 선승들의 선서화와 부처님의 말씀에 예술의 혼을 입힌 사경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승들의 수행 정진을 통한 깨달음의 결정체인 선서와 작품 전시회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부처님이 실제로 행한 법문을 담은 초기 불교 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됩니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21일부터 서울 역삼동의 도심 수행도량 불국원에서 초기 불교 경전집인 정선 디가 니까야 강의를 진행합니다. 니까야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했던 법문을 뜻하는 말로 디가 니까야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초기 불교 경전집 5부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첫 번째 경전 묶음에 해당됩니다. 이번 강의는 오는 21일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모두 7차례 진행되는 불국원 가을 학기 강의입니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초기 불교 연구자로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란 무엇인가 등 각종 저서와 강연을 통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한국 밀교의 양대 종단 중 하나인 총지종을 창종한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9주년을 맞아 종단 중흥과 불교의 생활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총본산인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의 사원에서 원정 대성사 39주기를 추모하는 법회를 봉행했는데요. 종조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첫 일대기도 집필될 예정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 한국 밀교의 양대 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 대성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밀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전파한 현대 한국 밀교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는 한국전쟁 직후 회당 손규상 대종사와 함께 진각종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47년 전 총지종을 창종해 한국 밀교의 중흥을 이끌다 1980년 9월 8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종조 원정 대성사의 열반 39주기를 맞아 종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정 대성사 39주기 멸도절 추선 법회는 총본산인 서울 역삼동 총지사 원정 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습니다.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법회에는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와 통리원장 인선정사, 서울과 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해 종조를 추모하고 한국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발언했습니다. 오직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추복하옵고 이제 간소한 법식과 허가전을 이루어사오니 생존하실 때와 같이 강림하시와 흠량하시옵소서.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종조의 생전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불자로서의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지는 영송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악업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사소한
나쁜 습관이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고 고치는 데서 숙세업장을 없앨 수가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 대성사의 39주기 멸도전 추선불사는 헌화와 참회, 종조 육성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정 대성사는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생전에 밀교 대중화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재단, 법인화 등을 통해 종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해방과 한국전쟁 등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생과 정신적 공황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도심 포교를 통해 삶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 불교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 밀교를 대표하는 종단 가운데 하나인 총지종은 오는 2021년 창종 50주년과 내년에 종조 원정대성사 열반 40주기를 맞아 종조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고 젊은 층의 밀교 수행법을 알리는 사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지종은 우선 총지 교도들의 정성을 모아 이 땅의 비밀 불교를 다시 꽃피우게 한 창종주의 일대기를 집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늦었지만 정종 일대기를 저희들이 이제 작가를 써서 지금 책을 내년에 출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늘 참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절 때가 됐는지 또 그런 기회가 와서 이제 늦었나 따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통 밀교종단 총지종이 종주의 가르침을 계승 발전시켜 종단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세계 최고의 발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시상식이 강원도 철원의 그래미 남종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남종현 발명문화대상에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낸 발명가 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시상식에서는 발명문화대상 수상자 10명과 우수 발명업체 28곳을 대상으로 발명상을 수여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를 생산하는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의 남종현 대표이사 회장은 세계가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발명가들이 세계 최고의 발명품을 탄생시켜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명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발명을 해서 이 발명품들이 세계화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산업혁명적 발명품이 대한민국 발명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회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시상식에는 남종현 회장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 도후스님 등이 참석해 저탄소 녹색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 아쿠아셀의 김경희 대표에게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또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이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양승찬 발명가와 식물성 원료로 친환경 천연 페인트를 만든 이명수 발명가, 브러쉬 없는 세차기를 개발한 이혜용 발명가, 유전자 감식 기술을 상용화해 해외 입양인 유전자 검사와 실종 미아 찾기에 앞장선 황춘홍 발명가 등 10명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등대는 우리 바다와 어선들을 지키는 곳이자 서구식 문명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이기도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운동을 펼쳤던 장소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 과정에서 등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에 남아있는 당사도 등대는 1909년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기 근대식 등대입니다. 하지만 이 등대가 주민과 의병들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의거를 일으킨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개양시기 등대의 설치부터 독도 등대의 의미까지 등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등대의 역사와 등대의 또 항일 운동사들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번 표현해 보고자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개양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등대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5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는 대한제국의 외교 문서 등을 통해 구한말 등대를 만들 당시의 분위기부터 전합니다.
특히 포항 호미곶 등대와 하조도 등대 등의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과 태극 무늬를 표현한 의미를 짚었습니다. 또한 등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소안도 주민의 의병활동 자료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한 독도 등대 설치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해서 등대가 설치가 되지만 그 속에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문양어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무슨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을까? 당사도 등대들 통해서 그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망한 일본은 등대를 비롯해 200여 개가 넘는 국내 항로 표지의 70%를 파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복과 한국 전쟁 이후 파손된 등대의 재건 사업과 우리나라 항로 표지의 발전사까지 다뤘습니다. 항일운동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등대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합천 해인사 천연기념물 나무가 쓰러지고 고흥 능가사 대웅전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문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불교계의 대표적 교학축제인 나란다 축제 또한 태풍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한가위 맞이 서울 도남동 흥천사의 경로잔치 등은 어제 예정대로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이제 온 국민들의 마음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